정상적으로 계약을 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폐쇄를 해야 된다. 너무 좀 황당하죠.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낚시를 하거나 야영을 하면 하지 마세요 하고 계도를 하고 그런 부가나 이런 부분들도 즉각 하게 되거든요. 이것도 똑같다고 이제 보는 거죠. 당연히 뭐 행정의 지속성이나 안정성, 신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행정당국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봐요. 대청호는 충청권의 식수원이자 빼어난 경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 명소입니다. 이곳 대청호에는 전국에서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또 하나의 명소가 있는데요. 바로 대청호 로하스 캠핑장입니다. 대덕구에서 민간업체에 맡겨 운영하는 이곳은 연간 4만 명의 시민들이 찾을 정도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문을 연 지 9년이 지난 지금 금강위협 환경청으로부터 돌연 폐쇄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럴수 이슈에서 찾아가 봤습니다. 대전시 대덕구에 있는 대청호 로하스 캠핑장. 2015년 문을 연 이후 연간 4만여 명의 시민들이 찾는 대전의 대표적인 명소입니다. 그런데 캠핑장을 운영해온 김성선 대표는 최근 구청으로부터 폐쇄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3년 전부터 대덕구로부터 위탁 운영해서 열심히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처음 업체도 아니고 그전에 다른 업체가 5년 동안 했었고, 저희들은 정상적으로 계약을 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폐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제가 좀 결정하기 참 어렵고 정말 막막합니다. 갑작스런 폐쇄 소식에 캠핑장을 찾는 시민들도 아쉬움을 토로했는데요. 많이 아쉽죠. 몇 번 오지도 못했는데 거의 오고 싶어도 이제 못 와요. 사실상 여기는 예약이 항상 이제 꽉 차 있어서 거의 이제 못 오는데 기회에 돼서 왔는데 너무 아쉽죠. 이쪽은 정말 아름다워요. 그리고 이 안에 보세요. 녹음이 우거져가지고 얼마나 멋져요. 이런 캠핑장 만나기 쉽지 않아요. 이 정도의 시설을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데 저는 될 수 있으면 유지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대청호 로하스 캠핑장은 2006년 1981억 원을 투입한 대청댐 보조 여수로 공사의 부대시설로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국토교통부와 수자원공사는 주민지원사업 명목으로 36억 원을 들여 캠핑장을 조성했는데요. 환경부의 검토를 받은 후 2015년 대덕구가 수자원공사로부터 캠핑장 등의 부대시설을 인계받게 됩니다. 그리고 대덕구는 2015년부터 캠핑장을 민간 사업자에게 위탁해 9년째 운영해왔습니다. 그렇다면 문을 연 지 9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폐쇄 조치가 내려진 까닭은 무엇일까요? 대덕구가 보낸 공문을 보면 로하스 캠핑장은 수도법 제7조, 시행령 제12조의 금지 행위를 위반했음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캠핑장이 위치한 곳이 야영과 취사가 불가능한 상수원 보호구역에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김성선 대표는 이와 같은 행정당국의 조치를 납득할 수 없다고 합니다. 대덕구 담당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게 불법 시설이라고 하면 이게 운영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수도법이라는 뭐 상위법에 의해서 뭐 이게 불법이라고 하니까 제가 뭐 누구를 뭐 탓할 수는 없고요. 사실 다 협의하고 한 건데 그걸 갑자기 왜 몰랐다, 문 닫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 예. 그리고 그러면 여기를 이용했던 그분들이 결국은 다 불법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런 게 좀 너무 좀 황당하죠. 대덕구와 김성선 대표가 체결한 협약서입니다. 캠핑장 관리 조례에 따라 대덕구는 2020년 7월부터 5년간 위탁하며 수탁자는 매년 3,700여만 원의 수탁료를 내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당한 절차를 밟아 협약을 맺어놓고 이제 와서 불법 시설이라는 대덕구. 어떻게 된 일인지 이유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왜 불법인데 왜 했느냐고 이렇게 따지면 그 당시에 수정공사에서 인계인수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거를 운영해왔던 상이라 절차가 어떻게 해서 됐는지는 정확히는 사실 몰라요. 협의 과정에서는 협의를 다 거쳤어요. 환경부하고 그 당시 초기에는.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환경부와 협의해 수자원공사로부터 인계받았으며 자세한 과정은 모른다는 대덕구. 폐쇄 조치를 내린 금강유역 환경청은 그 이유를 알고 있을까요?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 사안이 좀 저희가 접하게 됐고요. 보호구역 내에서는 이제 금지하는 행위인데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확인해서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전에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아직 금강유역 환경청에서는 이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인가요? 저희가 이제 그런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어떤 이제 캠핑에 관심이 있다거나 이러면 더 이제 할 수 있겠지만 이제 모든 사람이 사실 이제 그렇지는 않은 것이고 그 전에 이제 그 여수로 공사할 때 이제 부대 시설로 이제 조성이 된 게 확인이 됐는데 뭐 아시겠지만 저희도 이제 계속 사람도 이제 바뀌는 상태인 것이고 이제 그런 게 쭉 그냥 이어져 내려온 거죠. 공원이 있다 이런 정도로만 알고 있었던 거죠. 설계 당시 검토를 할 때만 해도 캠핑장이 아닌 공원 시설이 들어서는 것으로 알았다는 환경부. 하지만 대청호 캠핑장은 대덕구뿐만 아니라 한국관광공사의 누리집에도 소개될 만큼 주요 명소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와 수자원공사에서도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대청호 캠핑장을 새로운 관광명소로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금강유역 환경청은 대청호 캠핑장 운영 사실을 정말 몰랐던 걸까요? 대청호 주변을 이제 규제하고 감독하는 기관인데 몰랐다는 것도 변명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고 이 문제가 갑자기 이제 어떻게 보면 튀어나온 것도 아닌데 그동안에 너무 이제 무책임하지 않았나. 실질적으로 이제 처음서부터 그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협의가 이제 없었던 게 행정당국의 좀 문제였고 착오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착오로 인해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된다는 캠핑장. 당시 부처 간에는 무슨 대화가 오고 간 걸까요? 사업을 추진했던 수자원공사 측에 당시 상황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희가 조성을 해서 이제 대덕구로 이관을 한 건 맞고요. 그 과정이 이제 왜 바뀌었냐는 거는 저희가 이제 법에 따라 가지고 공원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관련 지자체로 이제 인수인계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조성하기 전에 인수 받아야 되는 대덕구청하고 미리 협의를 좀 했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성을 할 테니 의견이 있으면 달라. 그런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덕구청에서 어떤 요구가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캠핑장으로 조성이 된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대덕구에서 이게 불법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요구를 했던 걸까요?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고요. 수자원공사에서는 대덕구의 요청으로 용도가 변경됐다고 했는데요. 다시 대덕구를 찾아가 사실관계를 따져 물었습니다. 용도 변경을 했던 어쨌든 간에 계속 왔다 갔다 협의가 됐었을 거예요, 아마. 그게 뭐 한 번에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거기서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렇게 짓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국토부에서 협의를 맡아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어떤 조건을 따져가지고 했겠죠. 그리고 거기서 이관을 적법하게 받았으니까 당연히 문화체육부에서는 위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 당시에. 근데 이제 지금 와서 금강유역 환경청에서 이제 못을 박아버리니까 이제는 거기에 따라서 후속 조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대덕구와 수자원공사 그리고 금강유역 환경청까지 하나의 사안을 두고 입장이 제각각이었습니다. 행정당국이 이렇게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피해는 오롯이 수탁업체가 떠안고 있습니다. 그 시설이나 설비들을
적어도 몇 년 이상을 유지한다고 전제하에서 구매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갑자기 철거를 하면 그걸 다 들고 나갈 수도 없고, 그리고 어떤 대안의 뭐 캠핑장이나 부지를 마련해서 저희들이 충분한 기간을, 준비 기간을 가지고 그것들을 다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필요한데, 뭐 갑자기 나가라고 하니까 저희들로서는 좀 막막하죠. 심지어는 저희들이 재능 기부하고 있는 뭐 학교나 장애인 단체도 뭐 특별한 사유 없이 행사 취소를 하시니까 저나 저희 직원들은 뭐 상당히 큰 좀 상처가 되고 있습니다. 뭐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상호간의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부분들이고, 그걸 통해서 협회까지 진행돼 온 상태인데, 이렇게 갑자기 번복이 되게 되면 행정의 그 착오로 인해서 받는 피해는 업체와 또는 이제 지역 주민들한테 또는 캠핑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당연히 뭐 행정의 지속성이나 안정성, 신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행정당국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봐요. 결국 대청호 캠핑장은 지자체가 허가한 불법 시설이 된 셈인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우리는 캠핑장 개장 당시 대덕구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청호 캠핑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한 구의원을 만났습니다. 관에서는 그 규제 사항인데 여기다 그걸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여기에서 야영 및 취사를 갖다가 전제로 캠핑장 한다라는 거는, 그래서 그 수도법 제가 아마 7조 사항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를 갖다 한 적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들어갔던, 자기 입지를 강화시켜 나가기 위한 수단과 도구 매개체로 이 부분까지 삼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제작진은 당시 구정회의록을 찾아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박종래 의원은 수자원공사로부터 인수인계받은 오토 캠핑장은 상수원 보호구역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시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박수범 구청장은 물의 소중함을 체험하는 친환경 워터 캠핑장으로 캠핑장 개장에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금강유역 환경청과 대덕구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데요. 그 당시 이제 아까도 여기 박수원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예외 조항으로 아마 그게 고시를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처음부터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안 됐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공사, 거기가 어마어마한 큰 공사였거든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여수를 하면서 공간도 엄청난 공간이 있었고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그런 조항을 이제 어떤 예외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찾아가지고 그 당시에는 고시를 받은 거죠. 예외 조항을 둬서 허가가 가능했다는 대덕구의 설명에 대해 금강유역 환경청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수도법을 보시면 무슨 법에 따라 설치하면 뭐를 할 수 있다, 그런 이제 예외 조항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뭐 사업자께서는 대덕구에서 모집 공고를 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하거나 그러시지 않았겠지만, 이제 지금 저희 환경부에서 보는 상황은 어떤 예외 조항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그런 게 됐다는 것이 저희도 조금 이제 당황스러운 상태인 거예요. 상수원 보호구역인 걸 알면서도 캠핑장을 요구한 대덕구와 이를 들어준 수자원공사, 그리고 관리소홀로 8년이 지나서야 불법을 인지한 환경부 모두 지금의 사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착오로 하루아침에 범법자가 된 김성선 대표의 문제를 행정당국은 어떻게 풀어나갈까요? 이제 뭐 그분이 계약하시고 뭐 그런 건 충분히 저희도 이제 인지는 하고 알고는 있지만, 저희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낚시를 하거나 야영을 하면 하지 마세요 하고 행위자들에 대해서 계도를 하고, 또 이제 법적으로도 어떤 이제 그런 부과나 이런 부분들도 즉각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것도 똑같다고 이제 보는 거죠. 상수원 보호구역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것은 수도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구청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해도 못하게 해야 되는 게 구청의 역할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자리에 그런 행위를 하게 했던 것 자체는 이제 대덕구가 이제 행정에 문제가 조금 있었던 거죠. 법은 법이니 따라야 한다는 게 금강유역 환경청의 입장인데요. 이에 대해 대덕구는 어떤 입장인지 물었습니다. 환경청에서 공문이 왔고 취사를 못하게 한다고 하면은 그쪽도 민간업자도 나머지 2년간을 캠핑이 아닌 다른 걸로 활용할 수 있으면, 그래서 그게 가능하면 그래서 이제 체험학습장이나 이런 식으로 좀 바꿔볼 수도 있는 거죠. 법의 테두리에 맞추다 보니까. 예. 거기도 사회적 협동 기업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제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가 된다고 하면은 구청에서도 일말 뭐 책임이 없다고는 못하겠지만 서로 협력해서 뭔가 좋은 뭐 공동체로 발전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남은 계약 기간이라도 캠핑장이 아닌 다른 시설로의 운영을 건의하겠다는 대덕구. 김성선 대표 측의 법률 대리인은 행정기관의 후속 조치를 어떻게 볼까요? 그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불법 어로 작업을 하는 것은 당연히 규제되어야 되죠. 그럼 상수원 오염시키는 게 또 명백하고요. 근데 이 사안은 이미 관계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걸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민간업자가 설치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로하스 가족공원 캠핑장은 관계 당국이 설치한 거예요. 예산으로. 공적 예산으로 관계 당국이 설치해서 민간업자에게 운영을 맡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일률적으로 위법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힘들죠. 뒤늦게 원칙을 내세우며 민간업체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금강유역 환경청. 그리고 허가를 했지만 상급기관의 지시니 어쩔 수 없다는 대덕구. 행정당국을 믿었던 김성선 대표는 이제 행정당국을 상대로 외로운 싸움을 이어나가게 됐습니다. 저희가 올해 준비해서 여기 소중한 대청호 로하스 캠핑장을 인수해서 운영하면서 일단 여기 대청호를 기반으로 한 많은 활동들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그런 노력의 결과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여기 명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바라는 것은 저희들이 예정했던 대로 저와 저희 직원들 그리고 저희 회사 그리고 저희 여기를 이용하는 많은 분들이 지금처럼 여기서 소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켜주고 도와주시기를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지역에 대한 측면도 있고 또 중앙정부의 기본적인 원칙도 있지만 그에 상응해서 진짜 너무나 협의하는 문화가 회의체 문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중앙정부는 이제 위에서 그냥 뭐 규준이니까 따라라라고 얘기를 하고 밑에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유예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전개하게 되면 양측 간에 이제 혼선이 생기게 되고 법률적으로 뭐 규정이 있고 기준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 규정이나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삶의 질과 연결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지금 당장 나타나는 것처럼 민간업체와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만만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좀 협의 문화하고 기준에 대한 것들을 재산 고려해서 원칙과 기준을 다시 정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성선 대표는 행정당국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행정으로 하루아침에 범법자가 됐습니다. 9년의 방치와 무조건적인 철거. 그 사이에서 책임지는 행정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왜 9년 전에는 됐고 지금은 안 되는 것일까? 행정당국 어디서도 책임을 회피할 뿐 속 시원히 얘기해 주는 곳이 없습니다. 이 캠핑장 운영을 해온 업체의 대표는 하루아침에 범법자가 된 것 같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행정은 철거를 밀어붙이기 이전에 이 사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부터 반드시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해양 쓰레기는 환경 오염을 일으킬 뿐 아니라 바다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충청남도에서는 늘 푸른 충남호라는 이름의 해양 쓰레기 수거 선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바다의 날을 맞아 현지인에서 늘 푸른 충남호에 승선해 봤습니다. 미관상도 안 좋고
부패하거나 썩기도 하지만 해양 쓰레기의 문제 중 하나는 유령 어업이라고 하는데요. 버려진 폐그물, 폐어구에 물고기가 갇혀서 죽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부패돼서 2차 오염으로 야기되거든요. 오늘 목적지는 가이도입니다. 가이도에 가서 금일 해양 쓰레기 운반 작업을 할 예정이고요. 가이도에 접안해서 차량 내린 다음에 작업 후에 쓰레기 운반까지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당진시 난지도부터 남쪽으로는 서천군 유부도까지 총 18개 도서를 운항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에서는 해양 쓰레기 실태 조사를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한 것 같아요. 어디에 어떤 형태로 있는지를 일단 조사를 3년 동안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고요. 지금 현재 도서 지역에 있는 쓰레기 현황을 파악을 끝냈고 어떤 형태로 얼만큼 있는지를 도서 지역 해양 쓰레기 수거 운반선을 건조를 한 것입니다. 여기는 늘푸른 충남호 배터리실입니다. 지금 본선에는 이렇게 3개의 렉으로 구성되어 있는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고요. 여기 렉 하나당 배터리가 7개씩 들어있고 이 배터리로 전기 추진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이 배터리 안에 다 들어있는 거고요. 약 550V 정도 되는 전기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저희 늘푸른 충남호는 전국 최초로 하이브리드식 선박으로 건조된 선박입니다. 디젤 기관과 배터리를 운용하여 고속으로 운항할 때는 디젤 기관을 이용하고 저속이나 아니면 입출항 시에는 배터리를 사용하여 배출가스를 감소하기 위한 선박입니다. 저희가 지난달에도 여기서 쓰레기를 운반했거든요. 근데 한 달 만에 또 이렇게 많이 쌓여 있네요. 해양 쓰레기 또는 밀려오는 해양 쓰레기하고 문제가 심각합니다. 접근 자체가 어려운 곳이지만 폐그물과 각종 어구 등의 해양 쓰레기가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양식에 사용됐던 스티로폼은 작은 알갱이로 부서진 채 해변을 덮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떠내려온 생활 쓰레기와 어구도 곳곳에 섞여 있습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이 부표 같은 것들이 이렇게 플라스틱이 이렇게 깨져 떨어져 나가서 그것들이 미세 플라스틱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여기 섬 사람들이 버린 게 아니에요. 그 외부에서 이게 이제 떨어져 나온 거죠. 예전에는 태안군에서 위탁용역 추진해가지고요. 연에 2번에서 3번 정도 반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분들은 소외돼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비해서 신경 써주고 자주자주 해양 쓰레기가 조금씩이라도 나가다 보니까 만족하시는 모습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매년 엄청 많이 늘어나요. 그리고 이게 가을서부터는 이 4월까지는 이 바람이 북풍이 많이 불기 때문에 그 큰 바다에서 바람이 불면 떠밀려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우도에서도 조그만 소형 어선으로 선박 활동한다고 해도 많이는 하지 않지만은 배입에 스크류에 감기는 수도 있고 그나마 그 늘 푸른 충남호가 이렇게 건조를 해서 이렇게 쓰레기를 쳐주는 게 늘 감사하고. 저희가 연간 해양 쓰레기를 한 12,000톤 정도 수거를 하고 있고요. 우리 충남도 같은 경우는 그 전남 그리고 제주 그 다음에 충남이 전국에서 3번째 정도 수거량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하와이 카우아이 섬 해변에서 길이 17m, 무게 54톤에 달하는
수컷 향유골의 사체가 발견됐는데요. 15시간에 걸쳐 해부를 진행한 결과 향유골의 위장 입구에서 최소 7종의 어망과 비닐봉지, 낚싯줄 같은 플라스틱 폐기물과 해양 쓰레기들을 무더기로 발견했습니다. 해양 쓰레기는 그 위생상의 그리고 미관상의 문제도 있지만 해양 쓰레기의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들이 이제 그 먹이 사슬로 인해서 우리 사람의 건강까지도 저희 위협을 받고 있다는 그런 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하고 비교했을 때는 쓰레기 양이 많아진 건 사실이고요. 그만큼 수거하는 양도 많아진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현존량이라고 하는데요. 기존에 방치되어 있던 쓰레기와 우리가 수거하고 있는 수거량을 비교를 해서 점차적으로 현재 남아있는 쓰레기들이 줄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쓰레기를 계속 수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바다를 위하는 일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바닷가에 있는 조그마한 쓰레기도 큰 문제점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다는 우리만 사용하는 바다가 아니고 미래 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 소중한 자산을 깨끗하게 유지해서 물려줘야 할 것 같습니다. 바다는 정말 우리 모두의 바다거든요. 잠깐 빌려 쓰는 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아끼고 쓰레기를 안 버리고 더 줍는 게 바다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남의 섬 해안가에는 바람과 조류에 밀려온 해양 쓰레기가 점차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 늘푸른 충남호가 한 달에 한 번 육지로 반출하면서 상황이 좀 나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어민들과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는데요.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이 소중한 우리 바다를 오염시킬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최근 대전 동구와 대덕구, 충북 청주시 등 5개 지자체가 대청호 유역 공동발전협의회를 구성해 대청호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청호가 충청권의 식수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오염을 걱정하는 시선도 적지 않은데요. 대청호 로하스 캠핑장 사태와 같이 불법과 혼선을 자행해놓고도 책임을 방기하고 민간 업체에게 피해를 떠넘기는 행정을 보며 시민들은 행정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디 행정당국은 시민의 편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주길 당부합니다. 시사인 데스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